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급 규모의 빌딩에 근무할 때 어떠한 설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있지만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건물의 2급이다 했을 때 몇 명 근무하면 될까요? 눈으로 보는 크기니까 일단은 그 책임자가 하나 뽑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사진에는 1층입니다. 야, 이거 괜찮은 자리예요. 1층에 관리소장님이 있다면 괜찮은 자리입니다. 시설 관리는 아파트 관리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으면 관리소장 할 수 있는 그 길이 많습니다. 전기가 꼭 관리소장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보일러 선임 가능자도 관리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소장이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제 유지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짜야 되니까. 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사에서 관리소장을 뽑지만 신규 현장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소장도 뽑히기 전이니까 그 담당 부서, 회사라든가 담당 부서 쪽에서 신규에는 직원들을 뽑지만 결혼 보충은 거의 다 관리소장이 하죠. 대행하는 거죠. 관리소장이 임명권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장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데리고 쓸 직원들이니까 관리소장이 거의 다 뽑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냐? 이제 관리소장 하나. 그러면 이게 전기 겸임해서 총괄 관리 또는 기계 겸임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셋, 기계 셋, 주간, 야간도 근무해야 돼. 그러면 전기 하나, 기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9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면은 전기 기계밖에 없으면 다른 건 누가 하냐고 이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업무를 나눌 때 전기 부분에서 통신까지 봅니다. 통신까지. 그래서 전기 기사 하시는 분들이 UTP 케이블도 만지고 전화, 네트워크 같은 것을 직접 연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는 통신 몰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도 전기 부분에서 많이 맞는 이유가 수신반이 있잖아요. 수신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신반 때문에 전기에서 소방 일지를 많이 씁니다. 기계 부분은 기계실도 있고 그 다음에 FCO 공조기 그 다음 위생설비 이렇게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분은 영선 부분도 이제 기계 부분에서 담당을 많이 하고 그 다음 공통 업무는 방재센터 같은 데서 근무하죠. 제가 이거 예를 들었지만은 현장마다 여기 관리소장님이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 오래전에 방재센터 사진을 한번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런 모니터가 존재하지 않죠. 전부 LED, 이 브라운관형은 존재하지 않은데 거의 25년, 3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별도로 이제 시설팀장들은 이제 관리소장 밑에 또 시설팀장 하나 주죠. 그래서 별도 책상도 주고 여러분들이 전기기계 근무하면 어디서 근무하나 어떤 데서 근무하느냐 평상시 근무는 우리가 유지관리라 하면 감시, 운전, 점검, 보수잖아요. 그러면 감시, 운전은 이렇게 방재센터 또는 감시센터 이런 데서 전체 근무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 사무실도 거의 공용으로 이렇게 쓰시고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기가하면서 이제 전기실도 가고 기계실도 가고 현장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에 가서 근무하는 곳은 어딘가 이제 이게 아주 작은 현장 빼고 조금 이제 규모가 방재센터가 이렇게 있는 자동 제어하고 방재센터가 같이 꾸며진 건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자, 전기실 사진을 이제 제가 확대해서 좀 흐리게 나오는데 수변전 전기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사 하면 전기실의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수변전실은요 실무에 가서 업무해 보시면 알지만 잘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생각나면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인원들이 좀 있어 그러면 하루에 서너 번씩 들어가서 점검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할 일이 이런 점검 업무를 할 일로 두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전기실 들어가기 힘들어. 전기실 들어가서 매일 볼 시간 없어.
그러면은 여기는 가뭄에 콩나듯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변전 일지를 쓴다면은 수기로 쓰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자동 제어에서 수변전 설비를 수변전 일지를 작성도 해줍니다. 그러면 출력만 쫙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실을 많이 안 들어가 보잖아. 안 들어가 보니까 자꾸 이게 소홀히 점검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전기 뭐 직무굿이라 해서 자체 점검을 자꾸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전기실 그 관리자, 안전관리자지만 생각나면 들어갑니다. 생각나면 들어가. 뭐 가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 크게 사고 날 것도 없고, 안정되게 관리되는 곳은 그렇습니다. 안정되게 관리되는 곳은 전기실에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기계실에 MCC반인데, MCC반 그 모형은 천차만별입니다. MCC반 모형은 전부 여러분들 그 보는 모형하고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수동으로 조작하는 사진을 연출해서 찍은 겁니다. 모터 컨트롤 센터,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MCC 판넬 하면 모든 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집합 장소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다 자동이 연결되어 있죠. 수동으로 직접 조작하는 설비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간헐적으로 운영하는 설비, 자동 제어에 연결이 안 됐거나 직접 수동으로 꼭 해야 될 때만 수동 위치에 선택하고 수동으로 하고, 자동 제어로 조작하는 설비가 있으면 감시센터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공조기, FCU 외 자동 제어로 그 전부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실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이 조작하는 일은 없다. 그 다음 센서로, 여기에 있는 설비 중에서도 센서로 조작하는 게 있어요. 센서로 조작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급수 설비, 이제 압력 센서라든가 아니면 온도 센서, 또는 이제 물이 찼으면 고수위, 저수위 센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센서로 운전되는 이제 설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제 조작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기계실에서. 그 다음에 UPS 설비인데,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해서 이 약자가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가 있는 설비가 대용량 UPS죠. 감시반에 뭐 책상 밑에 있는 뭐 5kg, 10kg 뭐 이런 그 자그마한 UPS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용량. 이제 감시반에 있는 것들은 이제 220V 이제 출력이지만, 이런 거는 380V로 출력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이 UPS 판넬 모양은 각양각색입니다. 이거는 소규모예요. 배터리도 이렇게 집합을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은 UPS 설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이제 전산센터라든가 은행 같은데 전산센터, 아니면은 뭐 업무용 빌딩에 뭐 전산실이 있다거나 꼭 UPS가 있어야 되는 데는, 여러분 전기실에 보면은 전기실, 발전실, 그 다음 UPS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UPS실이 있는데, 야, 우리 UPS는 도대체 얼만큼 버틸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지만 그 현장마다 틀립니다. 현장마다 틀리고 정전되어 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죠. 실제 방전될 때까지 버티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막 30분 버틴다, 1시간 버틴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정부 제주청사에 있을 때 4시간 정전됐거든요. 4시간 정전됐는데 UPS 설비가 충분히 버텨내더라. 그러니까 소규모 설비도 어떻게 4시간 버텨내는 거 보니까 UPS 설비 용량에 비례해서 실제 부하 용량은 많이 안 먹더라. 그러니까 30분 이상 버틴다, 1시간 이내 버틴다, 뭐 이러한 이론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고, 실제 해보니까 4시간, 5시간 충분히 버텨주더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업 중요도에 따라서 뭐 다르게 설계한다 하는데, 즉 은행 같은데, 은행 전산실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전산실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 분산시켜가지고 병렬로 백업 시스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들은 상당히 UPS 설비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뭐 나무처럼 이렇게 이런 데 얹어 놨잖아요.
이 배터리들은 여러분들 뭐 12V가 아니고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많이 배웠죠. 이제 2V짜리. 그런데 제가 이 배터리가 이제 알칼리인지 이게 연축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현장마다 여러분들 가보면 축전지 설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2V짜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결을 합니다. 380V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배터리도 아주 작은 용량이에요. 저도 은행 전산실에 배터리 구축한 곳을 가봤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겁납니다, 겁나. 기계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일러 설비를 이제 다뤄요. 보일러 설비 다루니까 보일러는 이제 용량을 어떻게 부릅니까? 보일러 크기를 1톤, 2톤, 3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1톤이 뭐야, 1톤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당 1000kg의 증기 생산 능력이다.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니까 1톤. 그런데 그 이상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계에서 아주 그 공부를 기계 쪽으로 좀 박사처럼 공부하면은 이런 것을 열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전기가 전문이고 보일러 이제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쓰긴 썼지만 설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일러가 있어. 1톤, 뭐 1톤, 2톤, 3톤, 뭐 10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 보시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보일러가 있으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용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지금은 만약 보일러가 현장에 있으면 급탕 전용, 급탕이라 그래요. 급탕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급힘을 데운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온수 전용인 경우에는 뭐 1톤 보일러가 많고 3톤 이하입니다. 작아요. 그래서 보일러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뭘 데우는 거냐? 물을 데펴가지고 공급하는 거. 세면장이라든가 샤워실, 식당 같은 데 공급하는 물. 급탕 전용 보일러를 많이 운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1990년도, 2000년도 이런 데 현장 가보면 급탕하고 난방 겸용이 많았어요. 오래된 현장. 냉온수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일러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탕하고 난방을 누가 담당했다? 보일러가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급탕 난방 겸용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관리자 선임인데 보일러는 이제 증기를 생산하면 이제 압력기기야. 증기는 압력기기잖아요.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증기 보일러는 보일러가 물만 데피는 게 아니고 이걸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증기를 발생시켜서 증기열로 이제 혼합해서 뜨거운 물을 만드는 거니까 증기 보일러는 어떻게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기능사 이상, 즉 예전에는 보일러 뭐 취급 기능사, 저희가 딸 때는 보일러 취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형돼서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에너지 기능사 이상 이제 선임을 하는데 여기가 가스관이 되어 있잖아요. 가스로 연료를 공급한다 하면은 가스 자격자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기능사만 갖고 있는 분들은 야, 내가 선임을 못 하는 거야. 가스가 없으면 선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현장에 가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교육을 받아오겠다. 왜? 자기 자격증이니까 대신에 유급 휴가를 달라 하든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신청을 하면 5일간 이제 교육을 하면 사용시설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지고 동시 선임을 할 수 있어요. 가스 기능사 공부를 해보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을 이렇게 5일 이수하거나 아니면 가스 기능사를 취득하셔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임을. 에너지 관리 기능사만 가지고는 선임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냉온수기가 있어요. 냉온수기 설비가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가 있고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가 있고 냉온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냉동기는 냉방만 전용으로 하는 거,
냉온수기는 냉난방 겸용하는 거. 그래서 냉난방 겸용하는 설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하면 냉온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은 비슷해. 그런데 냉동기도 있다. 이 흡수식 냉온수기가 이제 기계 설비의 주입니다. 지금은 기계실에서 제일 빌딩에서 중요한 설비가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인데 중요한 게 대부분 건물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어요. 이 설비가 웬만한 크기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왜? 냉온수기하고 보일러 차이점이 뭐냐면 냉온수기는 저압 온수 보일러하고 같아. 즉 증기 보일러와 같이 고압을 사용하지 않아요. 고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냉온수기를 다룰 줄 모르면 잘못 다룬다. 냉난방 겸용, 냉난방 이런 거 전환하다가 실수해서 폭발시키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폭발해봤습니다. 폭발하면 뭐 수억 원, 2억 원, 3억 원씩 들여서 다시 설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보다 더 다루기 힘든 게 냉온수기예요. 냉온수기가 보일러보다 상당히 다루기 힘듭니다. 냉온수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기계 책임자를 해. 그런데 뭐 기계 유지 관리자 하면은 뭐 이런 걸 다룰 줄 아느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계 유지 관리자 하는데 관리자 하면은 냉온수기 설비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설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스안전교육원에서 흡수식 냉온수기 관리자 교육을 합니다. 5일 하면 냉온수기 관리자 수료증을 줘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자격이 돼. 그래서 이력서에 냉온수기 관리자 교육을 쓰면 기계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소화 설비인데 현장에 가보면 가스소화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스소화 설비가 소방 기사시험에서도 참 약하게 다루고 기사시험을 봤다고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잘 못 보잖아요. 소화전은 많이 보는데 가스소화 설비는 거의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빌딩에 가보면 이런 가스소화 설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가스소화 설비가 되어 있으면 이 기술을 익혀야 돼요. 누가 안 가르쳐주면 이거 볼 줄도 모르고 점검할 줄도 모르고 건들 줄도 모르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애물단지가 돼서 애를 먹어요. 누가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스소화 설비는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가 이게 50kg 약제들인데 이제 퍼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할온 소화 설비입니다. 지금은 할온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대체 소화 약제를 넣도록 돼 있는데 예전에 이미 넣어진 곳은 할온 소화 설비가 그대로 지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가스 소화 설비 약제들은 뭐 한번 주입하면 터지기 전엔 교환을 안 합니다. 뭐 새서 없어지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충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할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할론에 할론 소화 설비들은 오래된 현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 소화 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물을 쏘면 안 되는 곳이야. 이제 물 쏘면 안 되는 장소가 기본적인 장소들은 전시관, 박물관 같은데 그 다음에 유물을 보관하는 곳, 그림을 보관하는 곳 이런 데 물 쏘아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스 소화 설비가 이렇게 집합관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여기 관이 전시관으로 간다면 전시관에 쏘아버리고 뭐 이렇습니다. 전산센터 물로 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산실, 문서고 같은데 자 이런데 이 소화 설비가 가서 터트리는 거야. 스프링클러처럼 터트려. 그 다음 전기실, 발전실. 자, 그런데 어떠한 빌딩에는 전기실, 발전실에 가스 소화 설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실, 발전실은 스프링클러도 안 돼 있어요. 스프링클러도 안 돼 있어. 왜? 물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떤 소화 설비가 있냐? 뭐 기계실 같은 데는 소화전이 있고 전기실 같은 데는 이산화탄소 휴대용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에 불나면은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물도 쏘지 못하고. 그래서 전기실, 발전실, UPS실 이런 데들은 가스 소화 설비를 해서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실에 불은 어떻게 끈다? 가스로 끈다.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는 방제센터 같은 데는 불나면 거기도 물로 쓰면 안 되잖아. 스프링클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는 당연히 24시간 거주하니까 불났을 때 소화기로 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스 소화 설비는 이게 터졌다 하면 대피를 해야 돼요. 대피. 왜? 질식해서 죽으니까 갇혀서 죽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터졌다. 이게 방출된다 그래요. 방출된다 했을 때는 30초 동안 음향 장비로 대피 사이렌이 나갑니다. 대피 사이렌이 나가고 이 사이렌을 들으면 빨리 대피를 해야 돼. 30초 후에 만약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화약제가 나갔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어요.